자, 다음 문제는 13장의 보와 박벽 부재의 전단 응력 중에서 단면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각 지점에서 걸리고 있는 전단 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단 응력을 구하게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단면을 보면 extruded beam이라고 해서 압출되는 형태, 이 단면이 그대로 길이 이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일정한 단면으로 나오는 압출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면의 두께들은 모두 다 유니폼하게 되어 있고 그 두께는 8분의 1인치, 즉 이것도 0.125, 여기에 있는 이 두께도 0.125인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버티칼 위쪽에서 내려오는 쉬어 값이 2kPa, EKIPS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2kP라고 해서 얘는 2의 킬로, 그 다음에 파운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운드에 1000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단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단 응력은 우리가 아는 식으로는 IT분의 VQ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I는 이 단면 전체 I 값이 되고 V는 2kP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 T와 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I 값을 구해야 되겠죠. I 값은 이 단면으로 보면 단면이 지금 위아래 대칭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중립면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I 값을 보면 이 전체 단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을 빼면 되니까 I 전체에다가 빼기 I의 이 두 개의 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I에서 두 배의 하나의 I 값, 왜냐하면 이 중립면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 있게 되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처음에 이 값은 이 사각형 전체가 되니까 사각단면이니까 12분의 1, B가 2.5 곱하기 H가 2.5의 세제곱 빼기 2배 이 단면은 12분의 1에 곱하기 여기서부터 요 길이 하고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0.125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0.0625가 될 거니까 계산기를 이용해서 보면 1.25 빼기 0.125 빼기 0.0625, 그래서 1.0625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0625가 되겠습니다. 높이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 2.5에서 다시 0.25를 빼면 되니까 2.5 빼기 0.25, 그래서 2.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단면을 보면 1.0625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되는 2.25의 세제곱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해보면 1 나누기 12 곱하기 2.5의 4제곱이 되겠네요. 빼기 2 나누기 12 곱하기 뒤쪽에 1.0625 곱하기 2.25의 세제곱값 보면 1.238 1.238인치의 4제곱이 따라서 I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Q를 구하면서 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 있는 Q라는 값은 어떤 특정 면적까지의 Y의 dA가 되니까 이 특정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이 자유물체로 되어 있는, 자유물체로 만들어져 있는 단면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결과적으로 보려면 독립적인 면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A부터 우선 생각해 보면 A라는 면을 우리가 잘랐다라고 했을 때는 이 면이 잘려져 있는 것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나머지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또 한 부분을 더 잘라줘야지만이 따로 이러한 독립적인 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QA라는 걸 구하게 된다면 독립적인 면으로 보면 이런 면으로 잘라진 거에 대한 Q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봐서는 지금 현재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유단부터 시작을 해서 Q 값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QE부터 시작을 해보면 QE는 지금 여기에 보면 면적이 없으니까 A 곱하기 Y 바가 되는데 면적이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라는 점을 보면 Q의 D를 구하기 위해서는 D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유단면으로 독립적인 면을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 부분을 옆으로 수평으로 자르게 되면 DE 부분은 독립적인 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에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되겠죠. 이 점이 D고 이 점이 E인 점. 이렇게 보이려면 면적의 Y바에 이 면적 값을 곱해서 구하면 되니까 이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밑에 면은 0.125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1.25에서 1.25에서 빼기 0.125를 빼준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Y바는 이 면적, 그러니까 1.125에 나누기 2가 요거의 절반이 Y바가 되겠죠. 이 값이 A가 될 거고 이 값이 Y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0.125 곱하기 1.125 곱하기 1.125 나누기 2 될 거니까 0.0791인치의 세제곱이 될 거고 단면을 이렇게 잘랐으니까 당연히 T의 D점은 하나의 두께하고 같으니까 0.125인치가 될 겁니다. 두 번째 C점을 생각해 보면 QC라고 하는 거는 C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자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만 잘라가지고 독립면이 될 수가 없죠. 독립적인 면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쪽 편에 다른 면을 잘라줘야 되는데 다른 면을 자를 때는 서로 대칭되게 잘라줘야지만 우리가 전단력에서 수평 전단력에 대한 부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식에서 풀 수가 있고요. 이게 다른 면을 자른다고 하면 두 값이 달라지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대칭되는 점을 잘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D점이었고 이 점이 C점 이 되는 위치까지의 Q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Q에다가 적분형 되기 때문에 여기다 Q에다가 요 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의 Q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QD 더하기 Q의 요만한 면적에 대한 Q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0.079인 더하기 요 사각형이니까 면적으로 보면 0.125 곱하기 0.125 직사각형의 면적이고 Y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중립면까지 구하면 얘는 위쪽에 요 부분은 0.125의 그럼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1.25에다가 빼기 0.125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1.1875 여기까지는 1.1875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1.1875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0.125의 제곱 곱하기 1.1875는 이 부분은 0.01855가 되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앞에 걸 더하면 0.09765까지 써준다고 하면 인치의 세제곱 될 겁니다.
여기서 따라서 TC라고 보면 양쪽 두 군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잘려진 전체 주어지는 면이 될 거니까 이 두 부분이 TC가 될 겁니다. 그래서 0.25 인치가 되겠습니다. 양쪽 면이 되니까 C점이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쪽까지 같이 잘랐으니까 이 전체 때문에 나오는 횡방향 힘을 두 군데에서 지금 지질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TB를 보면 여기를 잘랐지만 실제로는 이쪽 부분도 같이 잘라줘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모양으로 보면 이 형태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앞에가 QC는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나눠진 게 될 거고 나머지 요 두 부분 길이가 좀 긴 부분 이 부분이 2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져 있던 0.09765에다가 더하기 요 부분이니까 2배에 여기서 여기까지 1.0625 곱하기 높이 0.125에다가 y반은 요 값이 되겠죠. 1.1875가 그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625 곱하기 0.125 곱하기 1.1875 곱하기 2배 그래서 0.3154 될 거고 더하기 0.0975 하면 0.4131 인치의 세제곱이 되고요. 똑같이 여기에서 TD는 0.25 인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보면 이쪽 면과 이쪽 면, 즉 여기 면과 여기 면 두 개를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QA로 보면 이 모든 면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QB 되어 있는 이거에 더하기 2배의 Q로 보면 긴 요 부분이 되겠죠. 두 부분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0.4131 더하기 2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까지의 Q가 될 거니까 0.125 곱하기 높이 2.5 인치에 곱하기 2.5의 절반까지 포함해서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값 더하기 2 곱하기 0.125 곱하기 2.5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되면 1.194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QA까지 다시 계산해 보면 2.5 2 곱하기 0.125 곱하기 2.5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1.25죠. 1.25 여기 아니고 2.5는 전체고 1.25 이것도 1.25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까지니까 이렇게 보면 2 곱하기 0.15 곱하기 1.25 1.25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0.4131 이렇게 되면 0.6084 인치의 세제곱 그리고 TA는 0.25 인치가 될 겁니다. 이런 거 계산 주의하시고요. 근데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 Q의 이 모양은 여러분 Q의 이 전체에다가 2배의 Q의 이 부분을 뺀다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이 Q를 구하는 거는 이 전체 요거에서 요 부분을 제외를 하면 되겠죠. 이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가로로 2.5 높이가
1.25 곱하기 1.25에 나누기 2 빼기 요 부분 생각해보면 요쪽의 면적이 될 거니까 2배 곱하기 1.0625 여기 가로 곱하기 높이는 보면 1.25에서 0.12를 제외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높이가 되겠죠. 요 높이가 되니까 1.25에다가 곱하기 여기다 1.125 여기다가 여기 0.062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5에다가 여기다 0.15를 뺀 1.125가 될 거고, 그 다음 높이로는 요 높이였으니까 요 높이의 절반, 그러니까 곱하기 1.125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 2.5 곱하기 1.25 제곱 나누기 2 빼기 2 곱하기 1.0625 곱하기 1.125의 제곱 나누기 2 그러면은 그대로 나오는 게 0.608, 0.6084 앞에 구한 요 값하고 똑같죠, 그죠? 0.6084인치의 제곱, 이 두 개의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능력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타우 A를 구하면, 그래서 QA가 있으니까 우리 기본식은 IT분의 VQ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IT분의 VQ의 A점이 되겠죠. 그럼 이 KIPS가 되고, QA는 0.6084 인치의 세제곱이고, 나누기 I 값은 1.238 인치의 4제곱 곱하기, 이때 TA는 양쪽 면에 있으니까 인치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2 곱하기 0.6084 나누기 1.238 0.25 되면 3.93 인치가 3개 있고 2개 지워지니까 KIPS의 per 인치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KSI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타우 B라고 하는 거는 ITB의 VQB가 되니까 똑같이 2kP에 곱하기 QB는 아까 여기서 구한 0.4131 세제곱, 태권은 동일하게 가고 T 두께도 0.25 인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요 뒤에 값만 바꾸면 되니까 플레이백을 해서 요 값을 0.4131 하면 2.67 KSI 값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타우 B는. 그럼 타우 C는 VQC의 ITC가 될 거니까 값으로 보면 2KIPS고 곱하기 QC는 0.09765 인치의 세제곱 238 인치의 4제곱 곱하기 두께 역시 0.25 인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위에 값만 달라지니까 0.9765 그러면 0.631 KSI. 타우 D는 ITD의 VQD가 될 거니까 2가 되고, D 부분은 0.0791 세제곱, 밑에 건 동일하게 세제곱, 대신 여기서 두께는 0.125 인치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0.0791 나누기 1.238 나누기 0.125 그러면 1.02 KSI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값들이 지금 현재 보면 컸다가 줄어들다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다시 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C보단 D가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땐 전달 능력이 0이 됩니다. 전달 능력이 0이었다가 D점까지 가게 되면 1.2까지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 보면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 값이 C점에서 두 개로 이 값이 반씩 나누어져서 C값에서 양쪽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B점까지 2.67까지 쭉 선형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립면에서 Q가 증가하는데 이 길이 Y반은 똑같고 길이만 증가하기 때문에 선형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값이 이 값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같은 크기로 여기도 같은 크기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 값이 Y축이 커지면서 점점 더 커진 데에는 2차식으로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 값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고 여기에서는 줄어들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똑같이 보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 양쪽 대칭이니까 이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합쳐진 값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0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전단유 또는 전단 응력이 가지는 크기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대칭이니까 이렇게 틀어지는 거 없이 그냥 이대로 전단 능력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